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 encourage China to use its influence to discourage Iran and its proxies from expanding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nd to press Pyongyang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and engage in dialogue.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으며 특히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동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추가 확장 방지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력을 제공하는 부품을 중국이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미국이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한 행동,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우려를 표했으며 펜타닌 관련자들에 대해 중국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양국 간의 군대 간 소통과 인공지능 AI 등의 협력 진전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차이점을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소통이나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两国应该做伙伴，而不是当对手；应该彼此成就，而不是相互伤害；应该求同存异，而不是恶性竞争。 应该言必信，行必果，而不是说一套做一套。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us, to advance that agenda, and again to deal responsibly with our differences so that we avoid any miscommunications, any misperceptions, any miscalculations. 블링컨 장관과 5시간 30분가량 회담을 벌였던 왕이 외교부장은 상호 존중과 내정 간섭 중단을 언급하면서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中方的要求始终主张尊重彼此的核心利益，中方不要干涉中国内政，不要打压中国的发展，不要再涉及中国的主权、安全。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게 미국의 우려들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물자 수출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 지원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냉전 종식 이래 유럽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인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유럽과 더 나은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게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그러한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압박을 위한 중국은행 제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for us to get Chinese help, we have to pressure the Chinese. We haven't sanctioned Chinese banks that assist the North Koreans.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한 데 대해서는
허황된 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이 매우 다르고 국제 질서에서 원하는 것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탄 검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신형 포탄 개발 과시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 검수시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검수시험 사격을 지켜본 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mm 방사포 무기체계는 북한군 포병 역량 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군수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사정포로 불리는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1994년 북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은 이 무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신형 240mm 방사포는 유도 기능을 갖춰 정확도가 높아졌다면서 조만간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300mm나 600mm의 유도 조정 장치 기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240mm급까지 적용을 해서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만족돼서 군에 인도하기 위한 검수 사격을 수행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군에 인도한다는 말은 조만간에 전력화가 된다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방사포탄 사격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교전국으로 규정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위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의 방산 세일즈 차원에서 이번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전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도 지금 122mm와 240mm 방사포를 러시아에 많이 지원을 했을 거예요. 북한도 자체도 재고도 없을 것이고 그 재고를 좀 늘리려는 그런 의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포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좀 확대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인 하이마스 등 대규모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도 북한의 무기 공급이 급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무기 생산 공장인 국방공업기업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고 김 위원장이 공장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강조한 것은 다양한 무기 생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2경제위원회 직할로 만들어진 국방공업기업소에서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통합체계를 형성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종합적인 지휘체계를 형성해서 분수품 생산을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240mm만 생산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북한이 산하의 국방공업기업소가 새로 설립됐다고 밝힌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이례적으로 이란을 방문해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고 유럽연합도 양국 협력이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파견 목적이나 일정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경제교류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이스라엘과 확정 기로에 있는 이란과의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이 예상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에 대처하기 위해 차단과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양자 간 방문은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란과 북한의 관계가 기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우려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협력 확대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각국이 다른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 부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 나라, 즉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과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적극 옹호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군사협력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중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무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민간 비영리 재단 애틀랜틱 브리케가 주최한 행사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 세력들이 점점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이란의 러시아 지원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국가들이 무력을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강력하고 저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를 옹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더 강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안보가 영내에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토 동맹의 안전 보장과 전 세계의 친구들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최근 북한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두고 꺼져가는 대북 제재를 되살리려는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제재를 원치 않는 것은 북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제재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서 제재의 다른 측면은 이행이며 우리는 각국의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해온 임무가 소멸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노력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결국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김선경 부상명의의 담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손아래 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맥이 빠질 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첫 회의를 마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동맹을 위한 양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논의와 관련해 질문을 받은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양국의 공유된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양국은 전 세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내일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등 18개국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태국, 영국 정상들은 25일 백악관이 공개한 공개 성명을 통해 인질들 중에는 자국민들이 포함돼 있으며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인질들과 가자 지구 내 민간인들의 운명은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휴전이 이뤄질 것이며 이는 인도적 추가 지원과 적대 행위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붙잡아간 인질 240여 명 가운데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은 13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예고해온 이스라엘은 이날 이른 새벽 라파에 5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 있다면서 100만여 명의 이주민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이곳에 대한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자 지구 해안에 이 같은 작업이 시작됐으며 다음 달 초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두가 완공되면 초기에 트럭 90대 분량의 국제 원조가 가자 지구로 전달될 것이며 완전 가동되면 150대 분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건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지중해와 맞닿은 가자 해안의 인도적 물자 공급을 위해 임시 부두 건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스라엘 군도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부두 건설을 도울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2시 15분 가자 지구 북부에 식량 2만 5천 끼분을 공중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드론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이란 국방, 군 병참부와 이란의 드론 불법 거래에 관여한 16개 기관과 8명의 개인을 제재 조치했으며 관련 선박 5척과 항공기 1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란 군 병참부의 불법 자금 조달과 수천 개의 드론 설계, 개발, 제조, 판매를 한 업체 사하라 썬더가 제재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이 드론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쓰이기 위해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와 관련 세력에게 드론과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2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0에서 0.1%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결정 뒤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6엔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앞서 달러 환율은 지난 1월 초에는 1달러당 140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최저 수준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주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 고려나 판단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해 충분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